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는 동굴에서 망치질 몇 번 깡깡대더니 아크 리액터를 만들어냅니다. 짜잔. 토니 스타크는 이 아크 리액터를 에너지 동력으로 이용해서 철판떼기 갑옷 하나 걸쳐 입고 세상을 지키는 영웅 아이언맨이 되죠. 이 아크 원자로의 에너지로 아이언맨은 리펄서 빔도 쏘고 비행도 하고요. 막대한 양의 전력을 공급해서 스타크 타워는 1년 동안 전력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You disconnected the transmission lines? Are we off the grid? 안정성도 대단하죠. 아무리 그래도 원자로라는데 터지고 깨지고 쳐맞아도 방사능 누출도 없습니다. 만약에 방사능이 누출됐으면은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보지도 못했겠죠. I am Iron Man. 그런데 아이언맨 수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부품 아크 원자로의 원리는 뭘까? 아크 원자로는 정말로 실현 가능한 기술일까? 아크 리액터의 아크는 플라즈마 아크에서, 리액터는 핵 원자로, 핵 반응계를 뜻하는 뉴클리어 리액터에서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즉, 플라즈마를 사용한 원자로라는 말이죠. 그런데 플라즈마를 사용한 원자로가 뭘까? 플라즈마 원자로는 원자로의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핵융합은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자핵들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벼운 원자핵끼리 합체시키는데, 이때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인공태양과 같은 원리를 모티브로 삼았던 거죠. 인공태양의 자세한 원리는 지금 우측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토니의 아크 원자로는 팔라듐이라는 연료를 이용해서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다음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은 팔라듐이 아니라 수소를 원료로 사용한다던데, 토니 스타크는 어째서 이 팔라듐을 원료로 사용했을까? 금속 팔라듐은 상온에서 부피의 900배 이상의 수소를 흡수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팔라듐은 수소 저장 장치나 다름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 유타 대학교의 화학교수 마틴 플라이슈만과 스탠리 폰즈는 과거 팔라듐을 상온 핵융합 실험에 주된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아크 리액터의 팔라듐은 조그만 원자로 안에 수소를 효율적으로 집어넣기 위한 매개체였던 것뿐이지, 실제로 아크 원자로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연료는 수소였던 거죠. 도넛 형태의 토크막 장치는 핵융합 발전에서 플라즈마를 잡아두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토카막 장치가 아크 원자로에도 존재하죠.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워드 스타크가 직접 만들어냈지만 상용화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더 이상의 연구는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언맨 1편에 등장했던 크고 아름다운 거대 발전기가 바로 토카막 장치죠. 토니 스타크가 만든 아크 원자로 역시 같은 원리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내부를 감싸는 도넛 같은 형태의 전자성 역할을 하는 코일을 테두리에 감싸고 있죠. 그런데 정말 현실에서도 토니 스타크처럼 작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기까지 한 원자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현실판 아이언맨을 보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핵융합 발전 방식 그리고 아크 원자로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크 원자로 실현을 위해서 인류가 가장 처음 넘어야 할 장벽은 상온 핵융합. 현실 속에서 핵융합 발전은 수소 원자를 1억 도 이상의 고온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핵융합이 자연 상태에서는 태양처럼 온도 그리고 압력이 막대하게 높은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만큼 상온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1989년 상온 핵융합 실험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 유타 대학의 화학교수 마틴 플라이슈만과 스탠리 폰즈. 당시에 이들은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마치 토니 스타크처럼 이거를 팔라듐에 흡착시켰고요. 흡수량이 일정 수치를 넘어가니까 팔라듐 속에서 압력이 증가하면서 수소 원자들이 합쳐져서 헬륨이 됐고,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마틴 플라이슈만 그리고 스탠리 폰즈의 실험은 핵융합이 초고온, 초고압의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기존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보고였기 때문에 당시 과학계의 이목이 크게 집중됐습니다. 자, 이것을 의식했는지 북한 역시 고소 농부들, 우리 북조선도 혁명적인 기술로 상온 핵융합에 성공하였다 라면서 뜬금없이 기사를 대문짝하게 냈죠. 하지만 플라이슈만과 폰즈의 실험에서는 핵융합의 가장 확실한 증거, 과일열 현상, 그리고 중성자 방사선도 재현되지 않았고 이후의 실험 재현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주장에도 어떤 증거나 근거가 있지 않고요. 사실 북한의 말을 믿으면 간첩이죠. 자,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제 실험에서나 상온 핵융합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정설의 학계가 됐고, 상온 핵융합설은 현재 과학계에서는 거의 유사과학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온 핵융합 연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 구글의 과학자들은 상온 핵융합 연구를 재개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핵융합에 필요한 양의 중수소를 팔라듐 안에 쌓는 것이나 이거를 통해서 핵융합 원료의 하나, 삼중수소를 생산해내는 것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온 핵융합 성공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멀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된다면은 언젠가는 상온 핵융합이 실현되거나 혹은 현재보다 조금만 더 낮은 온도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모르죠. 미래에는 아이언맨이 탄생할지도, 그리고 마린이 입고 있는 이 수트가 탄생할지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가 탄생하려면 핵융합 발전기를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현재 연구 중인 핵융합로는 발전소만큼의 막대한 크기. 카이스트 원자력양자 공학과의 정용훈 교수는 원리상 플라즈마를 만드는 것은 규모가 클 때 잘 가둬둘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만들기 쉽다. 영화처럼 핵융합로를 작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애초부터 작게 만드는 게 쉬웠다면 발전소를 굳이 크게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핵융합로를 작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현재 핵융합로 개발에는 도넛 모양의 밀폐된 공간 안에 플라즈마를 가두는 토카막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미국의 군용기 제조기업 록히드 마틴 연구진은 자기장 영역의 양 끝에 가운데 자기장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가해서 플라즈마 입자의 탈출을 막는 자기 거울 방식의 개방형 핵융합로를 완성한다면 이론상으로 토카막보다 구조도 단순하고 보다 낮은 자기장에서도 높은 플라즈마 압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초소형 핵융합로 제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소형 핵융합로 제조의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제트 핀치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플라즈마 장치 안에서 전기의 흐름이 플라즈마를 압축시키는 현상을 이용한 제트 핀치 방식으로 핵융합로의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제트 핀치 방식은 발생된 플라즈마가 불안정하다라는 단점은 있지만은 중수소와 수소 원자 혼합물에서 안정적인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다음에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사형 흐름을 일으키면 플라즈마가 안정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융합로를 작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토카막 방식을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MIT 연구진들은 이 토카막 방식을 작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 중인데요. 이들이 만들고 있는 핵융합로의 이름은 바로 아크 원자로의 아크하고 같은 이름이죠. MIT 연구진들에 따르면 기존 토카막 장치에 사용된 초전도체가 아니라 히토류바륨 구리산화물 초전도체 테이프를 사용하게 된다면 표준 초전도 기술의 10배에 해당하는 융합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으면서 더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당장 실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기 거울 방식을 적용하면 원하는 수준의 플라즈마 감금 효율을 얻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제트 핀치 방식으로 발생시킨 플라즈마는 아직은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안정적인 토카막 방식을 유지하는 이 방식을 따르자면 히토류바륨 구리산화물 초전도 자석의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기술로는 소형화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핵융합로를 만드는 기술조차도 현재는 완성되지가 않았는데 아크 원자로처럼 조그만한 핵융합로를 만드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초소형 원자로도 제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기술로도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걸 토니 스타크는 동굴에서 혼자서 깡깡 대더니 만들어냈다. Tony Stark was able to build this in a cave with a box of scraps! Well, I'm sorry. I'm not Tony Stark.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가 뭘까? 원자력은 정말로 꿈의 에너지일까? 다음 컨텐츠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영상 안 올라오면 그냥 부엉이 내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인터스텔라 리뷰 한번 잘못했다가 졸지에 여기까지 와버린 리뷰형이었습니다.